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무조건 쓰게 되는 여행 영어 표현 10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떠나는 것과 내가 영어로 조금 말할 수 있는 거의 차이는 해외여행 가시면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더 재밌게 다녀올 수 있고요. 자신감이 있어서 덜 겁나게 그렇게 다녀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영어를 하기 전과 후에 해외여행은 완전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느낌 받을 수 있게 제가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용적인 해외여행 표현도 배우고요. 영어 문장을 만드는 이 구조와 소리까지 모두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고 있죠.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가 있지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저도 긴장하다 보면 이거를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름 묻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꼭 My name is 혹은 I'm 그리고 내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What's your name? 까지 가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소개할 때 Hi, I'm James. What's your name?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네, 영어로 뭐 제임스로 살고 싶을 땐 제임스라고 얘기하고 실제 이름인 재원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번 여행에서 난 잭슨이 되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별명을 제 이름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한 자리거나 아주 격식 있고 내 이름을 밝혀야 되는 자리면 뭐 확실하게 I'm 재원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여행 가볍게 갔다 오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그런 이름을 한 번쯤 얘기해 보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시는 거 괜찮을 거예요. 물론 중요한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두 번째, 짐 좀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짐이 너무 무겁고 내가 옮길 수 없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Could you help me with my luggage? 참고로 짐 중에서 luggage 하면 캐리어 같은 여행용 짐을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could you help me로 시작하고 있죠. can you보다 could you가 더 공손한 의미예요. 보통 뭐뭐 해줄래요? 라고 할 때 can you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could you 이렇게 바꾸면 그냥 해주실래요가 아니라 혹시 가능하시면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돌려 말하면서 공손하고 격식 있는 의미가 됩니다. Could you help me?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With my luggage. 제 짐을 말이죠. 짐을 도와달라는 게 짐 좀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Could you help me with my luggage? 이렇게 돼요. 근데 뒤에는 뭐 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싶은 그 대상을 말한 다음에 상황이나 제스처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도와주시면 돼요. Could you help me with my card? 카드 막 넣었는데 기계가 막 뱉어내고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카드가 좀 문제 있어서 그런데 도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냥 아무 말 없이 건네면 그냥 띡 이런 느낌이 되죠. 그런데 Here it is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도 뭔가를 건넬 때 한국에서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면 뭐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무례하게 느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너무 간단하니까 외운 다음에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Here it is. 한번 더 해볼게요. Here it is. 천천히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해요 라고 하고 있죠. 버스 같은 거 타셨는데 물론 뭐 정류장마다 내리는 게 있지만 상황에 따라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휙 지나가는 그런 버스도 있더라고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I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op. 약간씩 끊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의미 다니는 I need to. 저는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가 있다는 게 뭐뭐 해야 한다는 거죠. 뭐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해야 됩니다가 need to라고 볼 수 있어요. I need to. 저 뭐뭐 해야 되는데요. Get off. Get on이면 이렇게 어떤 타는 동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하철에 타거나 버스에 타거나 기차 같은 걸 탄다는 이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get off는
내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 need to 뭐 해야 되는데 get off. 내려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제 내린지 얘기하면 끝나겠죠. At the next stop.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I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op. 자, 천천히 해볼까요? I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op. 의미 단위별로 끊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내가 만약 기억이 잘 안 나고 천천히 얘기해도 충분히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I need to get off at the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또 뭐지? 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다음 정류장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해요. 이런 것처럼 I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op.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기 훨씬 더 편한 거죠. 만약 가능하다면 I need to get off at the next stop. 이렇게 바로 얘기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아직 초보자라면 천천히 해주시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속도는 나중에 실력이 늘수록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면 예약이 필요한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도 마음대로 타는 게 있고 예약을 해야만 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미리 한번 호텔 직원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Do I need to make a reservation for the shuttle bus?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길어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나눠볼게요. 일단 need to 조금 전에 배운 대로 뭐뭐 할 필요가 있어서 해야 된다. do I까지 함께 사용하면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뭐뭐 해야 하나요? 라고 해서 do I need to. 제가 뭐뭐 할 필요가 있나요? do I need to. 여기까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하나처럼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do I need to. do I need to. 그 다음에 예약을 하다는 영어로 mak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떨어뜨리지 말고 한 호흡으로 쭉 가보는 겁니다. make a가 아니라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한 단어처럼 쭉 이어서 얘기하면 연음도 자연스럽게 내가 익힐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제가 예약을 꼭 해야 하나요? Do I need to make a reservation? 예약할 필요가 있나요? Do I need to make a reservation? 이렇게만 얘기해도 물론 셔틀버스 딱 가리키면서 얘기하면 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무언가를 위한이라고 해서 for를 사용해서 for the shuttle bus. 셔틀버스를 위한 예약을 해야 하나요?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니 for the shuttle bus. 다 같이 해볼까요? for the shuttle bus. 셔틀버스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 미국식 영어대로 하면 이 T 사운드를 리을처럼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shuttle bus.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전체적인 문장 다 같이 해볼게요. Do I need to make a reservation for the shuttle bus? 여러분들 긴 문장 한 번에 꼭 안 해도 괜찮으니까 꼭 의미 단위별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저도 혼자 있을 때 Do I need to? Do I need to? 이거 입에 안 익으면 계속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mak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for the shuttle bus. for the shuttle bus. 반복 마지막으로 Do I need to make a reservation for the shuttle bus? 이렇게 갑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6번째는 메뉴판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죠. 식당에 도착했는데 메뉴판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excuse me 라고 한 다음에 Can I see the menu? 메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는 게 좋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데도 있겠지만 뭐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 막 불러서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해도 되고요. 혹은 소리쳐 부르지 않더라도 조용히 손만 들고 있어도 괜찮아요.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See the menu. 메뉴를 보다. 그래서 메뉴판 좀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Can I see the menu? Can I see the menu?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see the menu? 좋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티켓을 하나 구매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티켓을 구매하고 싶을 때는 영어로 I'd like to buy a ticket please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엔 어떤 덩어리죠?
I'd like to라는 많이 사용되는 덩어리, 이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뭐뭐 하고 싶어요.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여드린 문장 중에 많이 등장할 건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I'd like to. 뭐뭐 하고 싶어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죠. Buy a ticket. 티켓을 하나 구매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I'd like to buy a ticket. 티켓을 하나 구매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please까지 붙여주면 더 공손한 의미가 됩니다. 저 티켓 하나 구매하고 싶어요. I'd like to buy a ticket, please. 한 번 더요. I'd like to buy a ticket, please.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주 격식 있게 우아하게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8번째입니다. 출구는 어느 방향인가요? 출구로 나가서 밖으로 가고 싶은데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거기 있는 직원에게 Which way is the exit?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출구는 exit, exi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게 E로 시작하죠.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더가 아니라 D라고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Which way is the exit? 이렇게 문장은 완성되고요. where이 아니라 what이 아니라 which를 사용하고 있어요. Which way? 어느 쪽, 어느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선택권이 몇 가지 주어진 상태에서 어느 것이라고 하면 which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여기 보니까 문이 4개 있는데요. 뭐 다른 데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출구도 있겠죠. 이렇게 문 4개 중에 어느 방향인가요? 네, 출구 나가려면 어느 방향이죠? 이렇게 하면 which way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뭐 옷 같은 거 고르실 때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옷이 있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선택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고른다면 which가 가장 잘 어울리죠. Which color do you want? 어떤 색상을 원하세요? 이것도 여행 영어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Which, 선택하는 거 which. Which way is the exit? 출구는 어느 방향인가요?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ich way is the exit? 한 번 더요. Which way is the exit? 좋습니다. 9번째는 감기에 걸렸어요 라는 의미이고요. 아픈 경우에는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병원 같은 데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I have a cold.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바로 얘기할 수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 그 답답함의 차이가 크거든요. 간단한 표현부터 확실하게. 감기에 걸리다는 have a cold. 꼭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나 감기 걸렸어. I have a cold. I have a cold.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자세한 표현은 모르더라도 I have a cold라고 얘기한 다음에 목을 가리키고 코를 가리키면 목감기, 코감기 약을 같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본 표현, 아주 상위 표현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감기에 걸렸어요. 뭐라고요? I have a cold. 그렇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인가요? 길을 잃어서 일단 지하철로 간 다음에 타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하철역이 걷다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살 때 인천에 가서 서울을 생각하고 뭐 걷다 보면 지하철역 하나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진짜 오래 걸었는데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네, 물론 한국어로 물어봤지만 이거 영어로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꼭 알아두세요. 일단 where is를 사용해서 장소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건 가장 가까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까운 the nearest. near 하면 근처고요. nearest, est가 붙으면 최상급, 가장 가까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묻고 싶을 때는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한 번 더 해볼게요.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퀴즈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인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방금 했던 건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한번 얘기해보고 헷갈리면 다른 분들 댓글 보거나
강의 돌려보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고 댓글로 써보는 겁니다. 그대로 뺏겨 적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아웃풋, 직접 내가 써보고 말해보는 거 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정말 효과가 좋을 겁니다.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아우 진작 할 걸 그랬어요 라고 말씀해 주셔요. 네, 종이에 적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